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미싱 시메스터 두 가지에 대해서 실습들은 모두 마치셨나요? 아마 다들 익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잘 제출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번 학기에 교수님의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교수님이 지난 그 미싱 시메스터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과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 슬랙을 통해서 조교님들의 도움을 꼭 받아 스스로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2장 전처리와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scikit-learn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의 A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 분석의 90%를 좌우합니다. 즉,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 조금 수업이라서 사용하기 별로인 용어가 있어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해서 GIGO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데이터라는 거를 넣을 때 그 데이터가 잘 가공된 형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즉 너무 노이즈할 경우 또는 너무 데이터가 어려울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금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 즉 통계적 기반의 기계학습에서 해오던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의 품질을 올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데이터 실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모았는데 통계청 데이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해볼까요? 네, 칼럼이 성별이었어요. 근데 그 성별이 실제로 밑에 적혀 있을 때 어떤 숫자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 이렇게 쓰여 있던 거죠. 하지만 컴퓨터는요, 이런 여성, 남성과 같은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바로 데이터 실수화라는 겁니다. 데이터 실수화가 이루어진 뒤 우리는 다음에 같은 과정들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데이터는 null, na, nan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안에 이와 같은 값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모두 제거한다. 혹은 모두 특정 값으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음이 섞인 데이터의 경우는 제거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잡음이 섞인 데이터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가격 데이터에 있는 마이너스 값을 제거한다라는 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가격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데이터라는 거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제거합니다. 잡음인 거죠. 우리가 또 연령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 300, 400이란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죠. 즉 이렇게 과도하게 큰 값을 제거하는 것 역시도 잡음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잡음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순 데이터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가 남성 데이터라고 줬는데 주민번호 그 중간 뒷자리의 시작이 2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규칙적으로 알 수 있죠. 남성은 1로 시작하고 여성은 2로 시작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서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그런 모순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우리가 1로 수정해 넣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이렇게 실수화하고 나서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불균형적인 겁니다. 즉, 이 불균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특정 클래스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남성의 데이터가 90개, 여성의 데이터가 10개였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남성의 데이터가 99, 여성의 데이터가 1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데이터를 불균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불균형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샘플링 기법으로 전처리하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즉,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인가? 자, 데이터 분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입력 자체의 품질을 올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 전처리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데이터 실수화, 불완전한 데이터 제거, 잡음이 섞여 있는 데이터 제거, 모순된 데이터 제거, 불균형 데이터 해결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했던 전처리 기법들이 아마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학기 텀 프로젝트 때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가공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가공을 하고 베이스라인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머신러닝의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주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실수화,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축소, 데이터 변환, 데이터 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데이터 실수화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특정 데이터를 실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구성된 형태로 전환하는 것. 영어로 데이터 벡터라이제이션이라 하는데요. 여성과 남성과 같은 거를 남성은 1, 여성은 2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없는 데이터를 채우고 잡음 데이터는 제거하고 모순 데이터는 올바른 데이터로 교정하는 것.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네요. 즉 이렇게 이런 과정을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과정은요.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학교라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지능기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두 하나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데이터 통합에 해당이 되겠죠. 데이터 축소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큰 경우에 분석 및 학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데이터의 수를 줄이거나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수를 줄이는 샘플링 기법이거나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작업이 있다. 그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작업은 오늘 말고 뒷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차원 축소라고 하는 파트로 별도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즉 뭐 로그를 씌우거나 평균값을 계산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 균형이라고 하는 전처리 기법은 뭐냐? 즉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불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이렇게 특정 클래스의 관측지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매우 낮을 경우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클래스 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데이터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데이터 불균형 문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실수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범주형 자료와 텍스트 자료, 그리고 이미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자료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범주형 자료, 그리고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등입니다. 2차원 자료로 이루어진 벡터의 예를 살펴보면 이렇게 샘플의 수와 피처의 수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 학생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학번,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피처가 총 4개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기계학습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4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40개가 있는 거예요. 즉 40 by 4 이렇게 n 샘플의 수 그리고 피처의 수 4개 해당이 되겠죠. 이런 2차원 자료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행렬이라고 배웠고요. 주로 이런 머신러닝에서는 텐서라고 부릅니다. 자료의 유형에는 연속형 자료가 있고 범주형 자료가 있고 텍스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실수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연속형 자료는 일정 구간을 우리가 나눠야겠죠.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릴 때 연속성상에 있는 수치를 특정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인덱스, 레이블을 먹이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나이 역시도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대라고 해서 10대, 20대, 30대라는 걸 나누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당하는 20대를 살펴봅시다. 20대가 어떻게 돼요? 막 이 20살부터 29살까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는 나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구간을 나눠 가지고 매핑을 하죠. 그게 이제 연속형 자료의 실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범주형 자료를 한번 실수화해 볼게요. 혹시 지난 학기에 배웠던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나요? 네.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왼쪽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서울, 두바이, LA라고 하는 도시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여기 시티1이 서울, 시티2가 두바이, 시티3가 LA입니다.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ID1이 갖고 있었으니까 예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학생 3명이 2018년도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름방학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이 방학 동안에 다녀온 도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 두 번째 학생은 두바이, 세 번째 학생은 LA를 다녀왔대요. 우리는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원핫 인코딩으로 한다라는 방식은 무엇이냐? 요 서울이라고 하는 시티1을 다녀온 친구에게 1, 나머지는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0, 0. 두 번째 학생은 두바이를 다녀왔어요. 두바이는 시티2였죠. 그래서 다녀온 곳만 1, 다녀오지 않은 곳 0, 0. 세 번째 학생은 LA를 갔다 왔죠. 그래서 시티3가 LA니까 여기 1, 나머지 0, 0.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매핑하는 것을 원핫 인코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이킨런의 함수를 눈으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실습도 같이 하겠지만 눈으로 먼저 익히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지난 학기에 사이킨런을 또 사용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원핫 인코딩을 이용한 데이터 실수화를 할 때 우리는 사이킨런에서 이렇게 딕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딕셔너리의 약자긴 한데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함수를 호출할 건데요. 이 함수는 어디에 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어요. 사이킨런 안에 있는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임포트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딕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 해주세요 라는 뜻은 파이썬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딕트 벡터라이저에다가 이렇게 VEC는 딕트 벡터라이저라고 해서 할당을 하고, 즉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instance.fit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떻게 한다? 변환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VC 하라고 한 점 하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요 X라고 하는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넣고 싶은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앞에 X에는요 이미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서울 10도, 두바이 33.5도, LA 20도. 심지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를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서울, 두바이, LA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 X에다 집어넣습니다. X를 fit transform에 집어넣으면 변환을 해서 딱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원활 인코딩된 결과와 뒤에는 온도값 숫자만 나오죠. 자, 잘 보시면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머신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숫자로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그래요. 숫자로만 이해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뭐 서울, 두바이, LA라고 데이터를 넣어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실수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쓴다? 원핫 인코딩을 위해서 딕트 벡터라이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교수님이 희소행렬이라는 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 딕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함수는 스파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이 디폴트 값은 true로 되어 있어요. 즉 뭐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즉 희소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소행렬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옵션, 스파스 옵션을 false로 세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희소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희소행렬은 행렬의 값이 대부분 0인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고 나니까 이 3x3 매트릭스에 의미를 갖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3개뿐이고 총 6개가 0이 들어가 있네요. 의미가 없는 값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시 불필요한 0값으로 인해서 메모리 낭비가 매우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메모리 낭비가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COO라고 하는 표현식과 CSR 표현식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희소행렬 표현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요. 실제 X1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CSR 표현식은 Compressed Sparse Row라고 해가지고 알고리즘이에요. 즉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트리를 통한 관리하는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 눈으로 보기 위해서 압축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앞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알아봤었죠? 범주형 자료의 실수화를 알아봤어요. 이제는 텍스트 자료의 실수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텍스트 자료는 뭐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요 텍스트 자료를 실수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챗봇, 음성 인식 스피커 이런 것들과 대화하려면 그런 데이터, 음성 데이터나 텍스트 채팅 데이터나 기타 등등 여러분의 교재나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런 방식의 표현법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단어의 출현 횟수를 이용한 데이터 실수화를 한 가지의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텍스트 자료를 이와 같이 실수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이런 단어의 출현 횟수를 이용한 데이터의 실수화에 해당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예요. 자, 떴다라고 하는 단어 2번, 비행기 1번, 날아라 2번 해서 날아라 2번, 떴다 2번, 비행기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0000이에요. 왜? 2, 3, 4라고 하는 문장엔 나왔지만 1번 문장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0으로 채워놨고 이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실수가 됐냐? 200, 200, 10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200, 200, 10이라고 하면 딱 컴퓨터는 떴다 비행기 날아라 지금 누가 메시지를 보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니까 높이 2번, 날아라 1번, 우리 1번, 비행기 1번 이렇게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3, 4번도 해보시면 생각 밖에 이렇게 출연 횟수로 실수화를 하는데 꽤나 의미가 있어 보일 겁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인지를 몰라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보냈는데 메시지가 1000021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분류 모델이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의 출현 횟수를 이용한 데이터 실수화를 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요. 출현 횟수가 정보의 양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이렇게 어와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요. 이 어와 더는 어떤 정보의 양을 주진 않아요. 근데 문장, 우리가 지금 근처에 있는 원서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단락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와 더의 개수를 센다고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출연 횟수를 센다고 해서 그게 그 문장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출연 횟수를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이와 같이 정보의 양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제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짜다가 TF-IDF라고 하는 기법을 만들게 됩니다. 즉, 너무 자주 등장하는 녀석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를 낮춰봅시다 라고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텍스트 자료의 실수화를 하기 위한 그 코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넣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 출현 횟수를 카운팅하는 함수를 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scikit-learn 안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해 봅시다.
함수는 이렇게 count vectoriz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dict 이렇게 dict vectorizer처럼 count vectoriz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scikit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요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변환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네, 변환을 딱 시도합니다. 원래 여러분 toArray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텍스트를 넣고 변환을 시키면 바로 이와 같은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냥 toArray를 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희소행렬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스파스하는 옵션을 false로 바꿔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스파스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압축이 되었다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압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toArray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CSR 표현의 압축을 풀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t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판다스에 데이터를 담아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채점 플랫폼 혹은 경진대 플랫폼을 통해서 앞에 CSV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다스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교재의 부록 쪽에 판다스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교수님 확인해 볼게요. 네, 부록 8장을 보시면 판다스가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이 물론 판다스도 미싱 시메스터로 따로 빼가지고 간단하게 오버뷰를 할 거지만 혹시 궁금증이 너무 폭발하는 친구들은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하나씩 차분하게 교수님이랑 알아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판다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 형태의 뭔가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고 보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라이브러리의 하나의 타입입니다. 자, 앞에까지 지금 관리하는 거는 그냥 진짜 출현 횟수를 세는 함수 카운터 벡터라이저였고요. 요거를 TF-IDF라고 불리워지는 가중치 재계산 함수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높은 빈도에 낮은 가중치를 두고 낮은 빈도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었죠. 여기서의 높은 빈도라 하면 더와 같은 관사, 즉 횟수는 많으나 정보량이 적은 녀석들에게는 어떤 분류 혹은 회귀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저 녀석은 가중치를 낮춰서 WX 플러스 B라고 하는 문제, 예를 들면요. B라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TF-ID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텍스트 자료의 실수화를 하고 싶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TF-IDF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함수를 사용하고 변환 시작 하려면 어떤 함수를 쓴다? fit underbar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 sparse라고 하는 옵션을 false로 했으면 toArray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또 디폴트 값이 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to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한테 여기 5줄 보이세요? X3 때려서 입력해서 이걸 출력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앞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이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toArray로 바꿔놨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 자료의 실수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텍스트 자료의 실수화 혹은 범정 자료의 실수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주요 기법의 데이터 실수화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